아차 싶었어요. 주제 정하고 나서 건드릴 만한 영역이 아니구나. 어떻게 페어링. 사람들의 그런 기호까지 내가 맞출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디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음식 궁합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술과 음식의 페어링. 저등도 소믈리에가 있잖아요. 그쵸? 이 소믈리에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알맞은 술과 알맞은 음식, 날카로운 입맛. 그거를 잘 전하는 능력, 화법, 화술. 예를 들어 치킨에 맥주, 레드와인에 치즈? 스테이크, 화이트 와인에 해산물, 치킨. 막걸리에 부침개까지 반박 불가한 진리의 궁합들이죠. 뭐 반박하시겠어요? 와인업계에서는 음식과 와인의 좋은 궁합이나 조합을 마레아주라 표현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술과 안주가 함께 차려진 술상을 주안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렇듯 술과 음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음식과 술을 골라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제리 씨가 해주는 이야기 들으면은 맛있는 술과 맛있는 음식을 서로 페어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까? 그쵸? 이제 고민 안 해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음식과 술을 함께 페어링하여 그러니까 짝을 이루어 먹는 이유는 더 좋은 맛은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나쁜 맛은 가리기 위해 혹은 서로의 맛들을 만나 새로운 맛을 내기 위해서인데요. 실패하지 않는 페어링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서로 맛의 강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다른 한쪽이 너무 맛이 강해버리면은 다른 한쪽은 아예 느껴지지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하나가 높아버리면 얘의 단맛이 얘의 단맛이고 얘의 단맛도 얘의 단맛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언제 했냐면요. 빙수집에 갔어요. 네네. 근데 복숭아 빙수가 있는 거예요. 복숭아 빙수를 먹는데 저는 복숭아 빙수가 아닌 줄 알았어요. 왜죠? 그 빙수집이 유명한 게 그 빙수 자체가 달달해요. 근데 거기 달달한데 그 복숭아가 안 달아. 안 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 씹는 것 같은 느낌.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맛의 강도를 맞춰야 된다. 한 30 정도의 달콤함이라면은 얘도 어쨌거나 30 정도의 달콤함을 지닌 그런 음식과 술끼리 만나야 된다는 말이고요. 비슷한 맛의 강도를 가진 이런 조합을 이루는 거는 실패하지 않는 페어링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이긴 하지만 네네. 반대로 차별화된 특색 있는 조합을 느끼기에는 어려워요. 좀 더 새롭고 다채로운 맛의 조합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부에서 언급한 맛의 상호작용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치킨이나 부침개처럼 맛은 있는데 많이 먹다 보면 기름져서 느끼한 경우가 있다고 해줘요. 나는 이해는 안 되네. 네, 치킨이 어떻게 질릴 수 있는지. 다음부터 좀 다른 걸 준비해 주세요. 치킨 말고 부침개 말고 기름져서 좀 그런 게 있지. 많이 못 먹게 되는 음식들, 그럴 때는 탄산이 있거나 산미가 있거나 씁쓸함이 조금 도드라지는 술과 함께 한다면은 기름진 맛을 끌고 목 아래로 싹 내려가줘요. 그래서 우리가 치킨엔 탄산이 있는 맥주를 마시는 거고 부침개에는 새콤하면서도 역시나 탄산감이 넘치는 막걸리를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그건 있어요. 콜라나 맥주가 있을 때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양하고 치킨만 있을 때 먹을 수 있는 양이 너무 달라요. 물론 이것만이 이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맛적인 측면에선 이러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록으로 음식과 술의 무게를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벼운 음식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과자 같은 거, 스낵, 좀 스트링 치즈나 육포 그런 것들은 역시나 가벼운 술, 좀 가볍게 넘어가고 맛이 강하지도 않으면서 조금은 순하게, 간단하게랑 가벼운 거는 좀 다른 건데 가볍게 우리가 갑자기 가볍게 핑거푸드 먹는데 네. 엄청 막 묵직하고 막 향 막 풍성 이런 거랑 먹으면은 안 맞잖아요. 일단은 그쵸. 칵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페어링을 해서 먹으면 좋고, 반대로 무거운 음식은 무거운 술. 가벼운 음식과는 가벼운 술이 잘 어울린다. 네. 그런데 왜 우리 그 직장 상사가 가볍게 한잔 하자 이러면은 왜 마음이 무겁죠? 향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향이 강한 음식과는 향이 짙은 술이랑 먹어줘야 돼요. 오히려 뭔가 향이 진하니까 이 향을 해치지 않으려고 향이 없는 걸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음식의 고유한 풍미를 혹은 술의 고유한 풍미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한쪽이 죽어줘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역시나 향도 비슷한 강도, 비슷한 계열의 향,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실패하지 않는 조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강한 향이 있는 술은 또 그만큼 강한 향이 있는 음식을 먹는 페어링 시키는 게 더 현명하다. 네네. 단맛이 있는 음식 역시나 어느 정도 당도가 있는 것들과 어울리고요. 짭조름한 거,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해도 똑같아요. 짭조름한 음식은 달콤한 술이 좋아요. 결국에는 얘들이 술과 음식으로 나눠 있을 뿐이지 그 틀에서는 이 맛 5배에서 노는 애들이거든요. 짭맛, 짭조름한 맛을 단맛이 만남으로써 좀
감소시켜주는 역할도 있고 부드럽게 해주죠. 그리고 우리가 단짠 이러잖아요. 그쵸. 이런 게 괜히 생기는 말이 아니거든요. 쓰거나 떫은 맛이 강한 음식 역시나 당도가 있는 술들로 좀 중화시키는 게 좋아요. 쓰니까 단맛 네. 찾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단맛은 약간이 어차피 음식 이야기에 DY 같네요. 왜죠? 언제 어디서나 누굴 만나도 부드럽게. 근데 뭐 어쨌거나 술과 음식 모두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뚜렷한 정답은 역시나 없어요. 아차 싶었어요. 주제 정하고 나서 건드릴 만한 영역이 아니구나. 어떻게 페어링. 사람들의 그런 기호까지 내가 맞출 수 있을까? 그치. 너무 거만했나? 건방졌나 싶기도 했는데 그쵸. 능력, 화법, 화술, 뭐 상황의 조성 결과적으로는 기본이 돼야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기초가 없으면요 여러분들 무너지기 쉽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요 약간 교육 광고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